피부가 맑아지고 젊어진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는 외모의 핵심입니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기 쉽습니다.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십시오. 제가 자주 찾는 교토의 불고기 전문점은 나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구수 못들은 이름의 다둥이 엄마입니다. 한 번은 저탄수화물 모임 아저씨 다이어트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식단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저칼로리 저식단 저지방 식단을 비롯해서 온갖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여유와 함께 좌절의 쓴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전 다이어트로 피부가 상해서 피부 관리실까지 다니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 다이어트의 프로그램에서 참여도 해보았지만 체중 감량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연히 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모두 읽은 뒤에 그녀는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칼로리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만 먹으면 되겠네. 그때부터 오로지 고기와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한 달 만에 5kg 감량했으며 나중에는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다둥이 아줌마에게 몸짱 여성이 된 것입니다. 아줌마에서 제가 병원 회식을 위해서 식당을 찾았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이후에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체중 감량 효과도 놀라웠지만 용기 나는 모발을 갖게 되어서 가장 기쁘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난산 식당은 방목으로 키운 건강한 고기만을 취급합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옥수수 사료를 통해서 강제로 살쪄온 마블링 좋은 소고기는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교토에서 여행하게 된다면 꼭 한번 난산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피부와 모발을 만듭니다. 노화를 늦춰줘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선물을 합니다. 정치와 잇몸 질환이 예방이 된다. 치아는 오복증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치통으로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치아의 중요성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손상된 치아와 잇몸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치아를 잃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충치와 잇몸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보통 치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플라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플라크의 본질은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의 영양분은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 포도당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속에서 세균은 풍성한 동네 장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가 소문이 나면 세균들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세균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균은 포도당을 흡수하고 치아를 녹이는 또 산을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이 산성 물질이 치아 표면을 녹이면서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치아가 튼튼한 편이었고 꼼꼼히 치아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플라크가 잘 생겼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을 때마다 딱딱한 플라크가 잔뜩 떨어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 이후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크가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세균의 먹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 번식이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세균 덩어리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놀란 사람이 한 명도 있습니다. 바로 제 담당 치과 의사입니다. 그는 제 건강한 치아와 잇몸 상태가 젊은 청년과 같다고 칭찬하곤 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플라크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칫솔로 아침마다 3분 정도 칫솔을 하고 식후에는 30초 정도
일반 치질로 양치질합니다. 저탄수화물을 시작한 이후에 치아가 모두 건강하며 잇몸 질환도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치아 환경은 악화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탄수화물 제한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잇몸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잇몸 질환이 생기거나 심각해진다면 자신의 혈당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세요. 만병일독이라. 만병일독이라는 말은 40가지 질병은 하나의 원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 근원을 지키는 것이 혈관의 건강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혈당에는 포착이 된 또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산화 스트레스 두 번째는 혈당이나 포착된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체중당화산물이 혈액 내에 형성이 되고, 체중당화산물이라는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한 물질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액에 남아있는 포도당은 당화 반응에 의해서 혈관벽의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에 흡착이 됩니다. 당과 결합한 단백질의 일부는 변성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다시 당과 결합하여서 생기는 것이 체중당화산물입니다. 체중당화산물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 피세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로,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액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혈관에 압력을 가하여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고혈당은 이 시스템을 방해하여 강한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식후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 고혈당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혈당을 일으키는 3대 영양소는 오직 탄수화물 뿐이라는 겁니다. 저지방 식사요법으로 고혈당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과다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불균형을 일으켜서 안정적인 신진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건선도 이제 사우나를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선으로 피부병으로 힘들었는데, 마음껏 알레르기로 힘들었는데 저탄수화물을 해서 8개월째 당화혈색소 수치가 5.8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참 당뇨병에서 벗어나는 알레르기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저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네요.